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 익선동 골목에서 40년째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문현우입니다. 올해 78이 되었지만 아직도 매일 아침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사진관으로 향합니다.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 잡은 제 사진관은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 건물의 1층에 있습니다. PHOTO STUDIO MON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 아래로 4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쇼윈도가 있지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침이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현상액 준비입니다. 현상액의 온도는 정확히 20도를 맞춰야 하고 습도는 60%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온도계를 들여다보며 미세하게 조절하는 이 순간이 제게는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시간입니다. 마치 과학자가 실험을 준비하는 것처럼 섬세하게 악기를 조율하는 연주자처럼 정성스럽게 모든 준비를 합니다. 진열장 안에는 제가 평생 모아온 카메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1950년대 제작된 라이카 M3는 제가 25살 때 산 첫 번째 고가의 카메라입니다. 당시 6개월 월급을 모아 구입했지요. 그 옆의 롤라이플렉스는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것으로 제가 이 길을 걷게 된 계기가 된 소중한 유산입니다. 각각의 카메라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제 인생의 순간순간을 함께한 동반자들입니다. 사진관 벽에는 제가 찍은 흑백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1970년대 초 광화문 앞에서 찍은 출근길 풍경에는 당시의 활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양복을 빼입은 회사원들, 교복 차림의 학생들, 리어카를 끄는 상인들이 한 프레임 안에서 어우러져 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1980년대 대학생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에서는 젊은이들의 열정이 느껴지고 1990년대 을지로 인쇄골목 노동자들의 일상을 담은 사진에서는 묵묵한 땀방울이 보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손님은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증명사진을 찍으러 오는 사람들로 늘 북적였지만 지금은 하루에 2~3명 오면 다행입니다. 셀프 사진관이 생기고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변함없이 제 방식을 지켜갑니다.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에는 디지털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암실에 들어가 현상액을 준비하는 일은 제게 일종의 의식과도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다루는 일, 그것은 마치 연금술사가 금을 만들어내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필름에 있던 이미지들이 현상액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의 마법 같은 경이로움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 사진관의 특별한 점은 바로 이 암실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사진관이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암실을 없애버렸지만 저는 오히려 더 넓게 만들었습니다. 벽면 가득 진열된 약품들, 정교한 온도 조절 장치, 수십 년간 사용해 온 확대기까지. 이곳에서 저는 매일 작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창 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진열된 카메라 렌즈에 반사되어 무지개처럼 부서집니다. 이런 날이면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처음 이 사진관을 열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사진은 빛과 시간을 담는 일이야. 빛은 내가 통제할 수 있지만 시간은 그렇지 않지. 그래서 더 소중한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깊이 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완벽한 현상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창밖에서는 도시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먼지 한 점 없이 닦아놓은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첫 손님을 기다립니다. 40년간 이 자리를 지키며 수많은 순간들을 필름에 담아왔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이제 그만 디지털로 바꾸시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진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서 만나는 감동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현관문 앞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칩니다. 서두르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급한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현관문을 거칠게 여는 소리와 함께 젊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숨이 가쁜 것을 보니 뛰어온 모양입니다. 허름한 청바지에 후드티 차림, 목에 걸린 카메라 스트랩이 방송국 로고를 달고 있네요. 얼굴은 상기되어 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여권 사진 찍어주세요. 지금 당장 필요한데 빨리 되나요? 촬영 보조라고 자신을 소개한 민준호 씨는 25살이라고 합니다. 방송국에서 일하는데 해외 촬영이 급히 잡혀서 여권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네요. 포털 사이트 리뷰를 보고 왔다는데 제 사진관이 집에서 제일 가까웠나 봅니다. 앉아보시게. 여권 사진은 배경도 맞춰야 하고 빛도 잘 맞춰야 하니 시간이 좀 필요하네. 카메라를 꺼내들며 말씀드렸더니 민준호 씨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제가 꺼낸 카메라가 디지털이 아닌 필름 카메라였기 때문이겠지요. 아저씨, 그거 필름 카메라인가요? 요즘 누가 필름 카메라로 증명사진을 찍나요? 디지털로 찍으면 바로바로 되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카메라를 들어 올려 그의 얼굴을 프레임에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은 빠르지. 하지만 빠른 게 늘 좋은 건 아니야. 이 카메라로 찍으면 자네 얼굴의 질감이 더 자연스럽게 나오거든. 피부 톤도 실제와 더 비슷하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전 그냥 여권에 붙일 사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술 사진 찍자는 게 아니라고요. 민준호 씨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지요. 이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리뷰를 봤거든요. 다들 오래 걸린다고, 비싸다고 불평하더라고요. 그냥 디지털 카메라 하나 사시라고요.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사진 품질이 엄청나게 좋게 나온다고요. 저는 묵묵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게 처음은 아니니까요. 창 밖으로 보이는 은행나무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로는 담을 수 없는 게 있다네. 필름에는 시간이 담기거든. 현상하는 과정에서 내가 자네의 표정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가장 좋은 순간을 골라내는 거야. 그게 진짜 사진이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진이요? 전 그냥 여권 사진이 필요하다고요. 뭔가 대단한 걸 찍으러 온 게 아니라고요. 아, 정말 미치겠네. 시간 낭비했네요. 민준호 씨는 가방을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에 진열장 위의 먼지가 흩날렸네요.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기술은 발전하는 건데 고집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러다 문 닫게 되면 후회하실 텐데. 문 앞까지 성큼성큼 걸어간 그가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시대가 변했어요. 변화를 받아들이셔야죠. 이러다 진짜 장사 다 망하실 거예요.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까부터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렌즈에 비친 제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네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4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제 모습입니다. 시계는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침의 고요가 다시 사진관을 채우는데 방금 전의 일이 마치
짧은 폭풍우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준호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진관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중년의 신사가 들어왔네요.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는 익숙한 걸음걸이로 진열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우진 감독입니다. MBC 다큐멘터리 국장을 지내다가 이제는 한국 최고의 영화 감독이 된 제 제자지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안녕히 지내셨습니까? 강 감독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시나리오 파일이 들려 있었고 목에는 제가 20년 전 선물했던 라이카 카메라가 걸려 있네요. 이번에 새 영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선생님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80년대 광주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라. 그때였습니다. 민준호가 다시 사진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근처 디지털 사진관들이 모두 문을 열지 않은 이른 시간이라 다시 온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발걸음이 조금 조심스러워 보이네요. 아저씨, 죄송한데 그래도 한 번만 더. 민준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강우진 감독을 알아본 것이지요. 방송국 막내 촬영 보조가 모를 리 없는 인물이니까요. 강우진 감독님? 자네가 누구인가? MBC 영화 제작팀 막내 촬영 보조로 일하고 있는 민준호입니다. 그래, 그런데 방금 뭐라고 했나? 이분을 뭐라고 불렀나? 강 감독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저씨라고? 이런 무례한 자네가 감히 이분을 아저씨라고? 지금 당장 정중한 사과를 올리게. 자네 상사인 김철수 촬영 감독을 알지? 그는 이분 앞에서 아직도 무릎을 꿇고 가르침을 받는다네.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강 감독은 벽에 걸린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걸린 사진들을 보게. 저 사진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기나 하나. 저 흑백 사진 한 장 한 장이 우리나라 현대사의 기록이야. 1980년 5월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린 사진들이 저기 있어. 자네가 그토록 무시하던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이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끈 거야. 민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사진들, 87년 6월 항쟁의 현장,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 그리고 각 사진 아래에는 작게 포토바이문 하이언우라고 쓰여 있었지요. 이 사진들이 모두 선생님 작품이었습니까? 민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들은 제 과거의 기록일 뿐이네. 하지만 진정한 사진의 가치는 단순히 무엇을 찍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찍었느냐에 있다네. 자네가 그토록 무시하던 이 필름 카메라들, 이 현상 기술이 바로 그 어떻게를 결정하는 거야.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진열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1980년 5월에 사용했던 니콘 F1을 조심스럽게 꺼냈지요. 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 한 장이 뉴욕타임스 일면을 장식했었네. 그리고 그 사진 한 장으로 세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지. 디지털이 편리하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때로는 불편함 속에 진실이 있는 법이야. 필름을 현상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그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거지. 민준호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진 것이 보였네요. 강우진 감독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자네 같았어. 빠르고 편한 것만 찾았지. 하지만 이분 밑에서 필름 현상하는 법을 배우면서 깨달았네. 사진은 그저 이미지를 찍는 게 아니라 순간을 담아내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순간을 완성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비가 내리는 10시 새벽, 민준호는
홍제천 둑방에 서 있었습니다. 방송국 다큐멘터리 사라지는 것들의 기록 마지막 촬영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이곳에서 빨래하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는 작품이었지요. 마지막 촬영 대상인 김옥순 할머니는 오늘을 끝으로 빨래터를 떠난다 했습니다. 고화질 디지털 카메라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묵묵히 마지막 빨래를 하고 있었고 제작진은 곳곳에서 그 순간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민준호의 머릿속에는 한 장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제게 보여주신 40년 전 사진, 문현우 선생님이 찍은 청계천 할머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흑백 필름에 담긴 그들의 주름 하나하나가 시대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민준호 씨, 뭐해요? 찍어야죠. 선배의 외침에 급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 빨래를 개켜 바구니에 담는 순간 그 눈가에 맺혔던 이슬 같은 눈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사케이 화질이어도 아무리 최신 기종이어도 그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사진관 암실에서 민준호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께서 건네주신 니콘 F1을 들고 할머니의 마지막 날을 찍었더라면, 36장의 필름 안에 담긴 진실한 순간들이었더라면, 셔터를 누르기 전에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기다렸더라면, 디지털 카메라의 버릇이 남아있구나. 무한대의 가능성이 오히려 집중을 방해하는 거지.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수백 장을 찍을 수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제 시선을 흐리게 했던 것입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대신 무작정 셔터를 누르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호는 방송국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선배들은 그를 말렸습니다. 입봉을 앞둔 촬영 감독 자리도 마다하고 그는 종로의 낡은 사진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 처음부터 다시 배우겠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1960년대부터 써오신 현상통을 내어주셨습니다. 녹슨 현상통 바닥에는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암실에서 필름을 현상하며 민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사진은 단순히 이미지를 담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상액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필름처럼 인생의 진실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기다림이 예술이 되는 순간을 목격한 것입니다. 한 달 후 민준호는 홍제천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필름 카메라를 들고서 빨래터는 이제 텅 비어 있었지만 그곳에 남겨진 시간의 흔적들을 찾아 셔터를 눌렀습니다. 단 한 장도 허투루 찍지 않았습니다. 필름 한 롤에 담긴 36장의 사진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기록이 아닌 그의 시선과 마음이 담긴 예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사진의 의미를. 암실에서 사진을 인화하며 민준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묵묵히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사진처럼 진정한 예술가의 길도 그렇게 시작되는 것일지 모릅니다. 종로의 겨울 아침은 적막했습니다. 문현우 사진관 앞에 걸린 간판이 찬바람에 흔들렸습니다. 4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그 간판 아래 새로운 글자가 더해졌습니다. 필름 현상 및 디지털 아카이빙 전문. 민준호의 제안으로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지하 암실에서는 늘 그랬듯 현상액 온도를 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MBC 다큐멘터리 사라지는 것들의 기록 시사회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찍었던 그 빨래터 할머니의 이야기는 결국 방송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민준호가 필름 카메라로 다시 찍은 빈 빨래터의 모습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었지요. 선생님, 드디어 왔습니다. 민준호가 들고 온 것은 오래된 흑백 필름들이었습니다. 80년대 초부터 제가 찍어온 서울의 모습들, 사라져간 풍경들, 잊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수천 컷의 필름이었지요. 민준호는 이 필름들을 디지털화해서 영구 보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단순한 스캔이 아닌 필름의 질감과 입자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방식으로 암실 한켠에는 특별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고성능 스캐너와 보정 장비들. 하지만 그것은 디지털 작업실이 아닌 암실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에 새순이 돋아나듯 새로운 기술이 전통의 한 부분으로 스며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꺼낸 필름은 1982년 청계천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상에게 담그자 40년 전의 서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장마차 사이로 지나가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 어둑한 거리를 밝히는 가로등 불빛.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민준호가 디지털로 담아냈습니다. 선생님, 이건 단순한 복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을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민준호의 말에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성급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담고 있는 시간의 무게를 이해하는 예술가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우리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한 장 한 장의 필름을 현상하고 디지털로 옮기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달라진 건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준호의 시선은 디지털의 편리함 속에서도 필름의 진정성을 잃지 않았고 제 고집스러운 장인 정신은 새로운 기술 앞에서 조금 더 유연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사진관 2층을 작은 갤러리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옛 필름들을 디지털로 복원한 작품들과 새로 찍은 필름 사진들을 나란히 전시하는 공간. 거기서 젊은 작가들에게 필름 사진을 가르치고 현상 기법을 전수하자고 했습니다. 사진은 결국 시간을 담는 예술이잖아요. 그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찍었던 그 거리는 이제 고층 빌딩 숲이 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인간의 삶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들이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처럼 우리의 사진관도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사진관 2층 갤러리 오픈 날이었습니다. 시간의 기록자들이라는 제목의 첫 전시회입니다. 한쪽 벽면에는 제가 40년간 찍은 서울의 모습이, 다른 벽면에는 민준호가 새롭게 찍은 같은 장소들의 현재 모습이 걸려 있었습니다. 1980년의 종로거리와 2024년의 종로거리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지요. 전시장 중앙에는 특별한 작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홍제천 빨래터의 마지막 날을 담은 민준호의 흑백 사진입니다. 텅 빈 빨래터, 버려진 빨래판, 마지막으로 남은 비누 거품의 흔적. 디지털로는 포착하지 못했던 그 순간의 진실이 필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첫 관람객은 뜻밖에도 방송국 촬영팀이었습니다. 민준호가 그만둔 뒤 새로 들어온 신입 작가들이었지요. 그들의 손에는 최신 디지털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그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갤러리 한켠에 마련된 작은 암실에서는 필름 현상 시연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준호가 직접 현상액을 준비하고 필름을 담그고 인화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디지털 센서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특별한 입자감과 톤의 변화를 목격한 젊은 작가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한 대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사진을 전공하는 학생이라고 했지요. 그의 손에는 할아버지가 쓰시던 오래된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카메라를 고쳐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민준호는 그 카메라를 받아들고 천천히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에게 했던 것처럼 카메라 하나하나의 부품이 가진 의미를 설명하며 밤이 되어 갤러리 문을 닫으려 할 때 마지막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김옥순 할머니였습니다. 홍제천 빨래터의 마지막 주인공이지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자신의 사진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1975년 제가 찍었던 청계천 빨래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옥순 할머니가 있었지요. 사진이란 건 말이야, 시간을 훔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란다. 할머니께 사진을 돌려드리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준호가 새로 찍은 사진을 한 장 내밀었습니다. 홍제천 마지막 날의 모습이었지요.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진관으로 내려와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창밖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가 멈췄습니다. 누군가 쇼윈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든 고등학생이었지요. 잠시 망설이다 문을 두드린 그 학생의 눈빛에서 40년 전 처음 카메라를 들었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사진관은 매일 아침 새로운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필름을 현상하는 그 느린 시간 속에서 새로운 세대들이 깊이 있는 시선을 배워갑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것을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과 현대를 잇는 자신만의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입니다. 40년 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지만 그 속에 흐르는 인간의 이야기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기록할 것입니다. 필름이든 디지털이든 결국 중요한 것은 셔터를 누르는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